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부 김연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민간협력 사업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저력을 기대하면서 2021년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에 앞서서 사회복지 현장의 기쁨과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미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유미입니다.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자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 거점복지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대전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민간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전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마을복지 계획 수립 등 마을 단위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펼쳐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복지 현장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외유내강,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류선아 부장님으로부터 공모사업 운영 방향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서비스원의 유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속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또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서 그 민간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고요. 또 함께 현장에서 또 자치구에서 고생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그 자치구 사무국 설치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간사가 지금 4개 자치구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거점에는 저희 민간협력 사업 3년간 열심히 해오신 기관들의 정규 인력이 한 분씩 순중이 돼서 아마 1월 또 늦게는 2월부터 인력이 배치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함께 이뤄내서 또 뿌듯한 사업을 또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미 여러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사업과 대전시 정책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해 가는 원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대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구 5개소와 거점복지관 35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동일하지만 사업 내용을 영역을 조금씩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해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크게 영역이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필수 사업은 작년까지 3개년 동안 운영해온 사업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그 지역사회 동단위로 구성된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올해 그 이미 기구축된 그 내용과 인프라로 또 사업을 좀 알차게 구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치구하고 거점이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 사업은 새롭게 시작되는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그리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추가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필수 사업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구에 간사가 이제 한 분씩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간사분들께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조직력 있게 동단위의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홍보나 위원들의 역량 강화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자치구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저희가 자치구별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아마 내년까지는 그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진행이 되고 내년에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워서 또 2023년도부터 4개년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동단위의 마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가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탄탄하게 또 세워가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거점의 선택 사업으로 두 부분이 들어가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연계한 사업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업 두 가지가 추가로 선택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자치구의 협력이 없이는 이 부분이 좀 진행하기가 거점에서 사업계획을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지역 그 공모 사업을 시에서 이미 1월 26일부터 공고를 내서 2월 26일까지 그 공모 그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응모하는 자치구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동과 매칭되어 있는 거점복지관이 그 이 선택 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시범 지역에 해당되는 거점복지관이 사업에 응모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복지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연동을 받으려면 사실은 동단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거점이 단독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동을 적정하게 좀 지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점이 협력이나 또 계획을 수립할 때 또 협의 과정을 요청을 하셨을 때 자치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필수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거점복지관 사업인데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거점에서 3년간 해오신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더 사업의 그 중점적인 내용들을 더 다져서 계획서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하단에 두 가지 사업이 명시가 됐는데 새롭게 들어간 건데요. 만약에 앞쪽에서 선택사업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연계한 계획을 낼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되는 동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필수사업 계획 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가동 준비나 지원을 하는 계획을 넣어서 수립하실 수가 있고요.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부분도 혹시나 별도로 구성하진 않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뭐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나 아니면 기관 자체적으로 뭐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거를 이렇게 응모 받아서 예산을 교부 받으셔서 별도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점 복지관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단계의 계획을 동하고 협의해서 넣으시는 것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항목으로 넣어놨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저희가
시범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렸지만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어느 자치구의 동에서 해당되는 거점과 동이 협의해서 제출을 하시면 별도로 선택사업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느 지역에나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고 마을돌봄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전시 5개구 79개 동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개 구에 사실은 2-3개 동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의 진척률이 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점에서 이해하시기에 이렇게 그 추진 속도가 늦은데 이걸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사업 연계지원 사업은 시범지역과 연계하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돌봄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복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희 대전에도 우수 지역이 있고 타시도에도 우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우리 거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갈지는 사실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7일까지 공모를 해서 들어온 계획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3월 초쯤에는 요 해당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선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해서요. 혹시나 변경을 시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변경 계획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월에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공모가 뜨게 되면은 2월 중에 해당되는 동과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개괄적이고 이제 추진 절차나 이런 부분 좀 고민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느냐가 이제 궁금하신 사안이실 텐데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작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계획을 지원을 해주실 때 뭐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규모가 있는 자치구가 있고 또 규모가 조금 적은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계획서를 내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2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조금 2천만 원에 덜 가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점복지관에 해당되는 매칭 동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업비는 매칭 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 동이 매칭되어 있는 동은 이제 300만 원, 그리고 최대 4개 동까지 매칭되어 있는 동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서를 수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영역이실 수 있는 선택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관 한 5개소, 그다음에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관 한 5개소 정도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 기관당 사업 한 영역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기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역이기도 하면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우리가 별도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개 분야를 중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 동이 매칭돼 있어서 600만 원을 받으시고 이 선택사업 2개 영역을 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 예산이 1,800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 수립하실 때 거점복지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자치구에 요청드렸던 사안과 맞물려서 요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자치구와 동과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한두 번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변경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하고 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면 바로 이어서 계획서를 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착수가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요 순서대로 심사와 수정 계획, 그다음에 최종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하는 거를 3월 초까지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모 기간이 사실 다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명절 연휴를 바로 지나서 2월 1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치구나 동 단위의 인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1월 말과 2월 초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 한 10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기존에 3년간 해오셨던 관계나 노하우를 가지고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는 22일 월요일 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심사 영역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운영 의지나 전략이나 내용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선택 사업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는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응모하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당되는 기관에서 사업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교부받는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기관에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교부하면 사업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하나의 사업계획서 안에 선택사업과 필수사업이 다 포함돼서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 양식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산이 교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를 해주시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전략 성과 관리를 기록을 하실 때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의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심사를 하실 때 그 심사위원들께서 뭔가 차별화돼서 심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확실하게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이 좀 분리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렇게 엮어서 그냥 노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심사에서 필수 사업은 뭐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선택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화요일 날 빠르게 홈페이지 게재해서 공문을 안내할 거고요. 아마 선택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응모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선정이 돼서 또 새로운 영역을 또 만들어 가실지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년하고 같게 결과 발표가 나면 바로 그날부터 저희가 4차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간담회, 조정 간담회를 마련해서 23일 2시, 4시 그리고 24일 2시, 4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별로 적정하게 분배해서 조정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잘 유념해서 일정 안에서 좀 조율을 해주셔서 조정 간담회 오셔서 수정 보완되는 계획서의 그 영역들을 잘 이해하시고 수정 계획서를 바로 내주셔야 저희가 계획한 대로 3월 5일까지 예산을 교부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치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응모하실 거점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2021년과 관련된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그리고 예산을 또 수립하실 때, 그리고 정산이나 뭐 이런 결과 보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어서 김연아 차장이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부의 피규어 요정 김연아입니다.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소개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운영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굉장히 동일한데요. 작년까지 했었던 공모사업하고 동일하지만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사업의 영역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변화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우편 발송으로 설명의 책자를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 지침이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신청하고 제안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동, 거점복지관이 함께 사전 협의 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작성을 해주시고, 자치구는 대전시와 사회서비스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거점복지관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조정 간담회를 할 건데요. 이때 23일, 24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심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결과를 좀 안내해드리고 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 조정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수정 보완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금을 교부해드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항상 그랬듯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그리고 컨설팅하고 좀 지원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12월에 결과 보고와 정산을 하면 공모사업 전체가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 절차에서 공모사업 추진 절차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교부 신청하실 때인데요. 그 선정 후에 교부 신청 시 통장 개설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자 등록 후에 예금주를 대표자 명의 협의체를 부기해서 통장을 개설해 주시고, 거점복지관은 기관명으로 통장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만, 다른 자금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원금만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을 개설하고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셔서 그 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 공모사업, 작년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 통장을 폐지하시고 새로 개설하시는데요. 혹시나 이제 종전의 것들을 계속 쓰실 경우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하신 후에 교부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간 점검 및 결과 보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이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1회 별도로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컨설팅이 6월하고 10월에 잡혀 있는데 혹시 일정이 조율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인건비가 없어서 사업 종료 시간이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시고 12월 10일까지 결과 보고와 정산을 내시면 12월 중에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해서 잔액 반납을 내년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응모 분야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치구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거점복지관은 필수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고, 선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와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서식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의 책자 60페이지를 보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거점 복지관만 해당되니까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필수에는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관이 필수이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단 매칭동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선택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2개 다 선택하셔도 되고 아예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 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선택 영역은 심사 기준표가 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앞에 필수 사업하고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좀 이 부분들이 방향성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지금까지의 민간협력 사업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지금 필수 사업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서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사업은 우리 복지관은 이 사업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서식은 삭제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할 거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하시고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계획서를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영역은 삭제하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영역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편성 원칙입니다. 사업비 편성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막 다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거점 복지관이나 자치구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조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조금 놓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비목을 너무 세세하게 짜면 나중에 비목 이동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간식비, 식사비, 체험비 이렇게 작은 단위로 작성하게 되면 간식비에서 남아서 식사비로 옮길 때 뭐 재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 승인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예산 비목을 조금 사업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땡땡 네트워크 사업 안에 땡땡 지역조사가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현수막, 홍보물품 다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업 단위로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300만 원, 400만 원 단위로 예산 비목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사업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사업 단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은 이렇게 하시는 동도 있어요. 운천 1동 뭐 50만 원, 특화 사업, 운천 2동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동별로 특화 사업을 좀 협의하셔서 들어오는데 그 사업 계획서대로 하시는 동도 있는데 그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편성 부분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은 사항은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직접 사업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연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기는 직접 사업이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데요. 단순히 복지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 함께 발굴된 돌봄의 대상으로 위한 직접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특화 사업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해서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도 동일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물품을 사서 대상자한테 나눠드리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그냥 기업에서도 이웃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사협 위원들이나 민간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정체성이 살아나는 사업들을 좀 잘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편성 기준표가 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기준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책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사항 베스트 3만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질문사항들이 인건비와 관련된 사안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대전시로 넘어가고 저희는 이제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제외하고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을 포함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인데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계속 오는 사안이에요. 예산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부분들이 계속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원칙은 사업비 전체 금액의 10% 미만의 금액은 기관의 내부 결제를 통해서 변경하시는데 뭐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10% 이상의 금액의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원과 협의해서 승인 후에 변경해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이 4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면 40만 원 미만이면 내부 승인 받으시고요. 40만 원 이상이면 저희 서비스원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외되는 사안이 뭐냐면 10% 미만이어도 만약에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구성될 때에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승인 후에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이 좀 올해 초에 좀 발생된 사안인데요. 작년까지 있었던 전담 인력들의 퇴사로 인해서 정산액이 처리되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단톡방에도 안내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사회보험료나 상해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저희가 작년에 누누이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인건비가 없으니 넉넉하게 좀 떼서 반납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금을 발생한 기관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공모사업비 정산할 때 반납하시면 되는데요. 그 절차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에 반납하는 우리가 올해 21년 사업을 하시고 정산을 12월에 하고 내년 1월에 함께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기관의 통장으로 받으셨다가 공모사업비 안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교부를 받은 이후에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부 시에 잔액이 없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 받으신 다음에 그 반납 금액을 공모사업비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기관에서 사회보험 정산을 했는데 기간 부담금이 좀 부족해서 기간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2021년도 요번에 받는 공모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좀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한 내에 만약에 공모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기관에 자부담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부를 받으신 이후에 자부담 통장으로 그 금액을 넣으셔가지고 증빙자료 첨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건 예상한 부분이고요. 또 몇몇 기관에서도 문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좀 재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협의한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면 다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회의나 소규모 활동으로 좀 대비를 하시고 코로나19가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좀
저희가 예산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저한테 수화기 들어서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나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막 쏟아져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바쁘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의미를 두고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